우리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강의를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한국은 2010년에 32% 신뢰도였다가 2020년에 22%로 추락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추락해요. 우리가 따라 마시려고 하는 독일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신뢰도가 70% 수준에 있어요. OECD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죠. 사법적 신뢰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국가가 있죠. 스위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3위에 있어요.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이 다 어떻습니까? 다 작은 나라들이에요. 작은 나라들. 네덜란드가 아마 그 중에 제일 클 겁니다. 그런데 한 1,500만? 1,600만 되려나? 그래요. 나머지는 다 1,000만 미칩니다. 독일은 8,400만, 8,500만 정도 되죠. 근데 사법 체계와 사법 시스템과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OECD에서 만들어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이걸 골라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결과를 계속 써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20% 신뢰도라면, 법원 신뢰도라면 윤석열 지지율보다도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법원 신뢰도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권 재민 사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법부를 국민이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엉망진창이죠. 사법부. 그런데 사람들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거야. 마음에 안 들게 했어도. 뭘 존중해? 개뿔이나. 엉터리 판결을 했는데 뭘 존중하냐고 거기다. 사법부는 성역이 됐어요. 사법부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된 이데올로기예요. 이게 완벽한 이데올로기야. 도저히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립국가는 대부분 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지금 그 사법 신뢰도가 높은 나라들 보세요. 다 이렇게 됐습니다. 독일 최고법원의 구조를 봅시다. 여기는 연방 대법원이 5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완전히 분권화되어 있죠. 일반 대법원이 있고 연방 대법원입니다. 일반 법원이 있고 노동법원이 있고 재정법원, 사회법원, 행정법원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게 최고법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연방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연방 특허법원, 이거는 연방 법원이긴 한데 최고법원은 아닙니다. 군사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의 정원이 2019년도 표인데요.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최고법원 연방 대법원의 그 대법관이죠. 우리로 말하면 대법관이 몇 명이냐? 332명이에요. 여기 연방헌법재판소는 16명이에요. 그냥 딱 고정돼 있어요. 16명이에요. 그건 그냥 1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랑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다르죠. 독일 최고법원의 구조는 이렇게 됐어요. 다 나눠져 있습니다. 다 5개로 쫙 나눠져 있어요. 칼스루헤가 연방헌법재판소도 있으면서 일반 연방대법원이 일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칼스루헤라는 도시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조그만 도시입니다. 인구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 일반 연방대법원이 있습니다. 일부가 있고요. 거기에 일부가 그 일반 연방대법원의 일부가 그 라이프치히에 가 있습니다. 쪼개져 있는 거죠. 일반 연방대법원.
그 행정연방대법원이 라이프치히에 있습니다. 5개로 쪼개져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 행정, 노동, 그 사회, 그 재정 이렇게 5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 중에 일반 연방대법원이란 무슨 얘기야? 뭐가 일반이냐? 그게 이제 가끔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민사, 형사, 일반적인 민사와 형사를 여기서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크죠. 재판부가 여러 개요. 커요. 그러니까 그 판사 수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쪼개서 그 재판부에 따라서 라이프치히에도 일부 있고, 칼스루에도 일부 있습니다. 어떤 재판부가 자기별로 다 이 전공 분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에어포트라고 우리가 발음하는데, 에르프루트라고, 독일어는 쓰지만 발음할 때는 에어포트 이렇게 발음합니다. 노동연방대법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되고 나서 이 두 도시에다가 대법원을 다시 한 거예요. 동독에도 대법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셀에 사회연방대법원이 있습니다. 사회대법원이란 뭐냐? 사회법원이란 뭐냐? 그 독일은 아시다시피 그 보험 국가잖아요. 다 모든 이 사회보장 제도를 다 보험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학 시절에 그 학생 등록할 때 반드시 그 보험사 이름도 잃어버렸네. 그 학생들이 드는 보험사에 가서 그 보험증 카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 등록할 때 그걸 보여주고 냅니다. 그걸 등록증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뭡니까 의료보험 내가 들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서 그거 보여주면 다 무료로 그냥 진료해주고 그랬죠. 바로 그런 사회 보장 시스템이 다 보험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사회라는 말은 이 복지라는 말입니다. 복지와 관련된 모든 이 시비가 붙는 것을 다 저 사회연방대법원에서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최고법원이죠. 그 다음에 재정연방대법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 흩어져 있죠. 대법원이. 그러니까 대법원장, 우리처럼 대법원장 이런 사람이 없어요. 물론 대법원장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 뭐 누군지도 모릅니다. 대법원장도 다 재판합니다. 우리와 독일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14명 있어요. 그중에 대법원장은 재판 안 합니다. 그다음에 그 법원 행정처장도 재판 안 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사실상 재판하는 거예요. 독일은 332명이 있다고 그랬죠.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도 안 하고 대법원장 물론 재판 안 하고 그 무료해서 뭘 하고 자빠졌는지 난 모르겠어요. 전원회의, 이제 합의를 할 때나 사회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대법원을 민사, 형사, 행정, 노동, 사회, 재정으로 다 쪼개야 된다. 대법원장이 말하자면 6명 정도 있도록 하자. 기능별로 다 쪼개는 겁니다. 독일처럼. 독일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은 민형사, 135명의 우리로 말하면 대법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법원 행정처가 독일에는 없어요. 법원 내에 법원 행정처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냐? 법관으로 들어왔으면 항상 뭐를 해요?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관이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행정 업무를 하죠? 행정 업무를 안 합니다. 일체 안 합니다. 그럼 행정 업무 어디서 하느냐? 법무부에서 합니다. 노동대법원은 연방노동사회부에서 합니다. 행정연방대법원은 연방법무부가 행정 업무를 대신해줘요. 대법원에 가서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행정 업무라는 뭐야? 인사, 조직, 예산,
기타 등등 여러 일을 다 행정부에서 나와서 처리해 줍니다. 일체 그것에 판사가 일체 그 행정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일체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왜 행정 업무? 우리는 법원 행정처에 누가 가서 합니까? 판사가 가서 해요. 이탄희가 법원 행정처에 판사인데 법원 행정처에 가서 뭘 했잖아. 무슨 심의관인가 뭔가. 거기 가야 출세해. 거기 가야 출세 코스야. 거기서 인사를 하거든. 그래서 출세를 해. 아이고, 이런 개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법원을 운영했으니 법원이 신뢰도가 높을 리가 있냐, 이게? 그 관련 행정부처에 공무원들이 가서 행정 업무를 해줘요. 오로지 판사는 재판만 하는 거야. 법원 행정처를 없애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대법원장 권한을 비교해보면 이래요. 미국은 대법관 임명 제청 같은 걸 못해요. 법관 인사도 대법원장이 못합니다. 법원 행정처를 지휘하는 건 법원 행정처 자체가 없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다 없어. 일본만 있어.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이 하도록 일본은 그런데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는 권한도 일본에는 없어. 일본보다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 구조로 대법원장 한 사람 딱 앉혀놓고 나머지를 다 거기서 장악하도록 만드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독재를 했거든. 독재자가 법원을 장악해야 돼. 법원을 독재자가 장악하려면 한 놈한테 권한을 물어주고 그 한 놈만 패면 되거든. 권력자가. 그래서 뭐 대법원장 과거에 독재시대에 대법원장 했던 놈은 다 그 권력에 잘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뭐 민복기니 뭐 그런 사람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양승태도 똑같은 놈이야. 지 멋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들이 가가지고 그 기쁨조 한다는 거야. 양승태 기쁨조 한다고 했다고 그 이탄희가 그 고백하잖아. 그래서 거기 무슨 어떤 레스토랑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고 아유 미친놈들이지. 독일 법원의 구조는 어떻게 됐냐.